1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데 거기서 오차가 없어야 돼요. 굵기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다 쓰입니다. 양극재 만들 때도 쓰이고 배터리 만들 때도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 기술이 저희가 있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환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최근에 태조 이방원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상황과 앞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기업의 금량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금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연찮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금량이라는 기업을 리포트 플랫폼 블릿이라는 데서 한번 추천하고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이게 한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에 그 방송 하신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넘게 수익 나셨다고. 그렇죠. 50% 이상 났는데 우리가 한 4,000원 전후로 하여튼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금량이라는 회사가 우리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저희가 이제 창립 연도가 195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좀 역사가 오래된 회사고, 부산에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저희 본사는 부산에 있고, 1970년대 이제 부산에 그 신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신발의 원재료가 되는 이게 이제 발포제거든요. 발포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흰색 가루 형태인데, 흰색 가루 형태의 화학 제품 첨가제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B나 PP, ABS 이런 여러 가지 좀 암호 같은 그런 이제 화학 중간 제품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제 열을 가하면 그 하얀 가루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그 스폰지 형태로 쿠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댁에서 보시면 이제 층간소음 방지하는 이제 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보면은 내장재 안에 이제 딱딱한 부분 말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쪽에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지 같은 데도 들어가고, 하여튼 다양하게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겁니다. 발포제 이게 거의 산업 전반에 쓰이는 걸 알겠는데 이걸로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매출액하고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실적 기준으로 2,170억 매출했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마켓시어를 이제 중국 제외하고 30%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이쪽 시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세는 좀 어떻습니까? 발포제 시장. 발포제 시장 자체는 이제 크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쪽 발포제 쪽에서 이제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친환경 발포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올해 초에 저희가 나이키 쪽에 연간 이제 최소 150억씩 해서 이제 3년 450억 최소 수량을 오더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 발포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탄소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이키 쪽에 얘기한 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아리백 해야 되는데 탄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탄소가 좀 주는 형태의 발포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라 해서 이제 그쪽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집에서 매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매트에서 좀 냄새가 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발포제 쪽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매트에서 이제 암모니아 성분을 빼서 이제 냄새가 안 나는, 이제 그래서 그 좀 독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무독성 친환경 이제 저희가 또 발포제를 좀 주력으로 만들어서 발포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시장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신상품, 고가가치 제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성장해 나가려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매출 이제 발포제 부분에서만, 그 다음에 한 175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내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그 상장 코드를 보시면 금량이 15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7번째 상장입니다. 엄청 역사가 되게 진짜 오래된 회사입니다. 부산 소재 기업으로는 저희가 최초로 상장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보시듯이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 이제 최고가가 16,000원까지 저희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고, 그 16,000원 하던 게 2004년 1월 달에 198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랬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갖고 간단하게 크게 한번 망한 적이 있었고 그 망한 회사를 저희 회장님이 이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되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8원부터 보면 200원이고 지금 10,000원이니까 24년부터 18년 동안 이게 사실은 50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3년부터 제 회장님이 지분을 늘려가시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게 회사가 망해 있는 상태에서, 저 이제 유광지 회장님이 원래는 이제 서울증권 이제 증권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다니실 때도 아마 좀 평판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쪽 가서, 여의도에 이제 그 선배들한테 쭉 불러갖고, 이제 회사가 망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살리려면 펀딩을 해야 될 거니까, 네네. 형님들 저를 믿고 돈을 좀 펀딩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 130억을 모았거든요. 와, 예. 130억 모았는데 그때 이제 그 돈을 대주시는 분들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 니 믿고 주는 거는 좋은데 네가 지금 지분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가 이제 지분이 있어야 회사를 또 이제 좀 뭐랄까 좀 책임을 갖고 이제 하지 않겠냐. 네가 좀 지분을 사라 해서 이제 그때 200원 해서 이제 다 망해서 아무도 겉들도 안 볼 때 제 회장님이 이제 갖고 계시던 집을 팔아갖고 그때부터 지분을 사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장 장내에서 매입을 시작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집 팔아서 사시고 월급 받아서 사시고 빚 내서 사시고 해서 지금 지분이 이제 40% 이상 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의 급여 받으셔서 다 사모셨나 보다. 받으셔서 성급 받고. 그래서 쭉 끝머리에 이제 조금 중고로 나오는 거는 지분을 파셔서 그런 게 아니고 증자. 시비가 전환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거의 저희 회장님 이 지분을 거의 18년 동안 한 번도 파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파신 적은 없고 뭐 앞으로는 파실 수도 있겠죠. 이제 20%니까.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지. 뭐 팔려면 이제 통으로 파시겠지 뭐. 그 이제 그 용비어천가 이제 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빌새 곧쪽 고여름 하나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딱 저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가 깊고 중간에 이제 크게 한번 망했던 시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업력이 오래되고 기술력이 안에 체화되어 있는 회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회장님이야 전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뭐 거의 망한 회사를 지금 살린 거고 살려서 이제 발포제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지금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지금 이제 2차 산업 수소까지 저희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발포제를 하다가 2차 전지에 2차 전지를 뛰어들게 이거 쉬운 사업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대형 업체들도 많고 글로벌 업체들도 많은데 이걸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 계기는 이제 2019년도 일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그 LG 화학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LG 엔솔 이겠죠. 이제 LG 화학에서 그때는 분사전이었으니까 LG 화학이 이제 공정혁신팀이라는 데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지금 그 IRA 법안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 LG 엔솔이 드디어 미국하고 GM하고 합작한 이제 얼티엄 셀즈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얼티엄 셀즈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미국 GM의 얼티엄 셀즈에 지금 배터리가 전부 다 100% 다 이제 NCMA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NCMA는 이제 뭐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LG 화학이 생각해낸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를 넣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튬 미세 가공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국내 화학 업체들을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발포제를 만들 때 쓰고 있는 그 분체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체 기술이 그 기술하고 똑같은 형태의 기술이어서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저희한테 이제 그걸 부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 지르코늄 쪽은 2021년부터 조금씩 매출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것 같고 리튬 쪽은 지금 이제 LG 쪽에 내부 사정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LG 쪽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신생 양극재 업체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최고 큰 양극재 업체가 지금 이제 국내 충주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쪽하고 지금 이제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9년에 처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뛰어들게 된 거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딱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포제 만든 기술을 갖고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바로 적용이 되는구나.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체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주 작은 입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보통 발포제 같은 경우는 3마이크로 크기까지 가공을 하는데 그 3마이크로면은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마이크로가 1000분의 1mm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데 거기서 오차가 없어야 돼요. 굵기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다 쓰입니다. 예, 양극재 만들 때도 쓰이고 배터리 만들 때도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 기술이 저희가 있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배터리 자체가. 예. 배터리 자체는 장치 산업인데 그걸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돈이야 뭐 펀딩하면 되죠. 예. 그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저기 이동체장님 말씀이 중요한 건 기술이다. 그렇죠. 기술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싸들고 맞죠.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모습을 뭐 확연하게 보여준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사례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한두 배 먹고 서너 배 먹고 빠져나갔었던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자꾸 시비가 전환되니까 이 시비 전환될 때마다 한 번씩 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진절머리 내서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잘 견디셨으면 지금은 이제 뭐 10배 뭐 12배 올라있겠죠. 맞네. 최근에 차상 최대 실적 달성했었죠. 예. 근데 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년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거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되게 이제 잘했다.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악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3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연운항이라고 이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연운항이 어디냐 하면은 중국 청동하고 상해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일 메인 공장은 이제 내몽고 쪽에 있고 내몽고 쪽에서 먼저 가공을 해서 연운항을 보내면 거기서 최종 가공해갖고 수출하는 이런 형태인데 공장이 거기도 발포제. 예, 발포제입니다. 예. 거기가 3주 동안 이제 셧다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달, 5월 달 2달 동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상하이가 락다운 돼 갖고 상하이가 락다운 되면은 중국은 물류가 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화학 경기가 갑자기 확 나빠져 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물건 받아가는 뭐 AB나 뭐 PP나 ABS 하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가동률을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주는 게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형태로 이제 3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게 저희가 봐서는 이제 대단히 잘했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2해 동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단기 순손실을 냈는데, 그때 냈던 이유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대차게 싸우면서, 그때 이제 중국 그 관세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때 저희가 타격을 좀 한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제일 먼저 발생한 데가 중국이니까, 그때 중국이 공장을 넉 달을 다 문을 닫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자꾸 영향이 생겨서 이게 이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거는 좀 우리가 극복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만약에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비상 플랜, 컨틴전시 플랜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상반기 때 그 컨틴전시 플랜이 잘 작동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주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본통형 배터리 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이제 본업에서 계속 이제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이제 그거 갖고 뭐 개발비도 쓰고 뭐 장비도 사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주가가 뭐 10,000원까지 한번 크게 오르면서 저희가 이제 CB도 다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원래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주가가 뭐 5,000원 선에서 이렇게 쭉 뭐 유지되고 이런 형태였으면 또 상한 들어오죠. 예, 상한을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한 400억 했었어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자본 전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400억 부분에 이제 자금 여유가 생긴 거고 그 돈을 갖고 이제 또 21750 배터리 이제 공장 증설하고 설비하고 이런 데 이제 좀 뜻깊게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저희 주가 올려주신 주주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주가 올렸다기보다 회사가 이제 성장 모멘텀을 날개를 다니까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고 예. 금양에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좀. 예. 국내에서는 제가 세 번째로 만들었고요. 이제 가장 먼저 2170 한 데는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엔솔 저희가 세 번째고, 일본에는 이제 파나소닉, 무라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중국에는 뭐 EV 에너지, 템파워, 뭐 창산지 이런 한 서너 개 회사가 더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 메이커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못 쓰는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예, 실제로 이제 한번 기사가 검색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이제 국내에서도 중국산, 저가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불낸 사례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안 쓰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중국산은. 그렇다고 보면은, 217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5개가 있고, 그 중에 저희가 5번째니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70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제 범용성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집안에 요새 그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2170 원통형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잔디 깎는 기계부터 들어가고 이제 전동 공구 쪽으로 특히 요새 이제 건설 현장에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줄 연결해가지고 이제 막 하고 했던 게 지금 줄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 시장도 상당히 좀 크고, 그 다음에 뭐, 전동 스쿠터,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다 2170이고, 그 가장 큰 시장은 역시 이제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 애널리스트 출신이면 거의 엘리트인데. 금양에서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자체 평가한 결과는 이제 LG나 삼성에서 만든 거에 비해서 못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온성이 우수한 걸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는 21년 기준에서 이제 121억 7천만 개입니다. 요 자료는 이제 중국 자료고요. 중국에서 이제 만든 자료고, 시장 규모가 그러면 한 6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62%를 차지하고 전동 공구가 21%, 퍼스널 모빌리티가 8%, 기타가 9%입니다. 저 기타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무슨 청소기나 이제 그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전동 공구용 원통형 배터리 시장만 좀 보시면 일단 이제 저희가 이쪽 시장을 제일 일단은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21년에 25억 5천만 셀 시장이었고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26.5% 성장했으니까 성장률 자체도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빠르게 성장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매출액 규모로 보면은 12에서 한 13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거다.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연간 한 10억 셀 정도 하고 있고요. 마켓 시어로 한 40% 정도 이제 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 SDI, 템파워, EV 에너지, 창산제,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템파워, EV 에너지, 창산제 같은 중국계 회사들은 불이 나는 이제 품질에 이제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저 시장을 우리가 이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쟤들을.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 출발하게 된 거고요. 저희 1차적인 목표는 이제 24년에 1억 셀 정도 이제 라인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전동 공구용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한 4% 정도, 삼성이 하는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소박하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전기차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어떤 게 있나? 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예. 테슬라 모델 S, 모델 이가 아니고 모델 3. 모델 3. 저 오타입니다. X, Y. 이게 다 2170입니다. 지금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라고 이제 이 회사도, 이 회사의 R1T, 보신 모델이 저기 R1T 모델이고요. 이제 R1T는 픽업 트럭이고, 최초로 이제 만든 전기차 픽업 트럭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R1S는 이제
SUV입니다.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루시드 에어드림이라고 저 차가 이제 대당 한 2억 정도 넘어가는 이제 슈퍼카인데 슈퍼 전기차인데 저거를 저 차가 이제 그 사우디 왕족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멋있어 보이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라라고 이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 프로테라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 버스를 만드는데 그 전기 버스에도 21770이 들어갑니다. 예, 장착되는 이제 차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폭스바겐 탄 노스볼트 2170 원통형 개발이라고 이제 2022년 7월달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폭스바겐 쪽에서 배터리를 각형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LG 엔솔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우치형을 쓰다가 폼팩터에서 보면은 파우치가 사실 제일 좋은 이 폼팩터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파우치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배터리 만든 회사에 그 자동차 회사가 좀 종속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파우치는 비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스바겐의 ID4에 파우치를 넣는다고 했을 때 LG 걸 넣는다고 했을 때 이 ID4는 단종될 때까지 LG 엔솔에 파우치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LG 엔솔이 갑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안 올려주면 우리가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에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각형으로 표준화시켜서 만들어서 똑같은 거를 이제 LG도 받고 CATL도 받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밴드를 쪼개려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는 그게 이제 각형이 아니고 원통형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2170 원통형 개발했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BMW 원통형 배터리 수주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25년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아직 좀 남아 있는 얘기긴 한데 BMW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마 각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원통형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BMW도 밴드를 여러 개를 둬야 되니까 일단 이제 SDI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CATL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더블 밴드로 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CATL은 원통형이 없어요. 기술이. 예. CATL은 각형만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ATL 계획은 이제 우리가 원통형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BMW에 납품하겠다. 25년부터 이제 그런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폼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제 두 번째 회사가 SK온이잖아요. SK온도 지금 파우치형만 있거든요. 원통형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217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CATL도 못하고 SK도 못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그 주가가 2배 올만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브랜드가 지금 테슬라, 제규어, 랜드로버, 리비안, 루시드, 폭스바겐, BMW도 지금 이제 예정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용으로 2170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좀 확대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호재니까요. 저희가 아주 사업 환경이 좋은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2170 개발돼서 저희 회사에 좀 천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이 개발을 했는데 이 캐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캐파는 이제 오다를 받으면 그 다음에 캐파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직 개발만 해놓은 상태. 개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2차 전지 산업은 무조건 선주문이에요. 선주문하고 주문 받아서 그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캐파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납품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좀 말을 좀 이제 IR 하시는 분들이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이게 좀 시장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SDI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그 LG나 SK는 빠르게 이제 이 뭐랄까 캐파를 늘리는데 너네는 왜 캐파를 증설을 이렇게 안 하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수익성 위주로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업이고 수주 받아서 이제 3년 뒤에 공장을 캐파를 건설해서 3년 뒤에 납품하는 게 메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이제 이만큼 형성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캐파를 증설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시장이 안 열린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거를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또 주문돼 있는 걸 만드는데 그걸 갖고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지금 SDI가 이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대응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주문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I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돌려서 얘기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기술이 중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게 중요하지 캐파 증설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 지금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 오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오다를 지금 어디랑 지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그건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일단은 거의 뭐 진행 단계에 있다고. 예. 아시게 되겠죠, 이제. 네네. 예, 메이드가 되면 아시게 될 테니까. 네네. 예. 아직 메이드 된 건 없으시고, 그죠? 현재. 그렇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뭐 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얘기 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예.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